당장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중국 내부의 상황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안 그래도 무너지고 있는 중국의 경제가 트럼프 2기 집권에 더더욱 요동치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많은 이야기에 큰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트럼프 2기가 공언한 관세 정책은 최대 60%가 매겨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영국에서 보내온 사연을 통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나고 자란 숀 맥켈런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셔에 소재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취득 후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저는 어릴 적 우연찮게도 중국으로 넘어가 공부하게 되었고,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한 실상이 어떤지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중국에 기거할 때만 해도 저는 스코틀랜드 친구들에게 이곳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찬양하며 중국에서 사는 것을 권유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이 국가가 현재 붕괴에 이르고 있어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저는 15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홍콩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셨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중국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홍콩에 계셨지만 중국의 최고 학군으로 진학하길 바라셨던 부모님은 저를 베이징에 있는 학교로 보내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잘 알지도 못하는 아시아 국가로 넘어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들, 제 추억이 녹아있는 공간, 그리고 제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상황에 저는 스코틀랜드에 남겠다고 우기기도 했어요. 사실 부모님은 홍콩에 계시고 저는 어차피 중국 베이징에 살게 될 터이니 제가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열 몇 시간의 거리보단 비행기로 몇 시간이면 볼 수 있는 베이징이 맞겠다고 판단하셨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베이징에 도착했고 스코틀랜드와 사뭇 다른 분위기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사실 제가 나고 자란 스코틀랜드는 옛 건축물을 굉장히 중시했고 때문에 현대적인 느낌과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인터넷 등 매체로만 접했던 수많은 차와 사람, 그리고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높은 빌딩까지. 베이징에 처음 발을 디딜 땐 너무도 생경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숙사가 있는 베이징 국제학교에 입학했고 베이징 대학을 목표로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국제학교다 보니 제가 우려했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 배우게 된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중국의 언어를 배우기까진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들의 성조와 발음, 문자까지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베이징에서의 수업은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스코틀랜드보다 분명 더 치열한 느낌은 있었지만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아시아권 문화에 대해 듬뿍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황하 문명이 바로 이 국가라니. 그 방대한 히스토리에 저는 순식간에 빠져들었죠. 하마터면 경제학이 아닌 역사학을 전공할 뻔했으니까요. 중국의 역사에 매료된 저는 도서관에서 직접 관련 도서도 찾아보고 이 거대한 대륙에 심취해버리는 바람에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중국이 건국해졌다고 여겼어요. 특히 중국 아래에 작게 붙어있는 한국이 우스웠고 하나의 중국에 반하는 홍콩을 싫어하기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저는 중국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중화 사상에 강력하게 물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홍콩에는 아예 적대 감정을 가졌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저는 중국 수업 중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지표에 대한 리포트를 썼고 좋은 점수를 받을 기대감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 리포트를 본 중국의 경제 선생님은 제게 안 좋은 점수를 주셨고 저는 이를 항의하기 위해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제 점수에 납득할 수 없는데 왜 이런 점수를 받은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숀, 이 리포트는 어떤 자료에 근거해 작성된 거지? 현재 중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 공부하여 작성했고 실로 한국은 중국보다 한참 뒤처지니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했을 뿐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더구나. 이 리포트는 사실이 아니라 허위고 과장이란다. 선생님의 피드백에 반발심이 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짜가 아니라면 대체 뭐지? 선생님은 중국 사람이 맞는 건가? 당시에는 경제 선생님이 중국을 깎아내리는 패배주의에 깃든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곤 뒤돌아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19살로 대학 진학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부모님은 중국에서 배운 언어 등을 기반으로 다시 영국으로 입학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한 국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널뛰어야 하는 상황이 원망스러웠지만 다시 모국에 돌아가고 또 부모님과 같이 지낼 수 있으니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짐을 꾸렸죠. 긴 비행 뒤 돌아온 저는 또다시 멀어진 중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제 추억에 잠시 상실감을 느꼈어요. 영국이 제 모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향수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붐비는 거리, 수많은 사람과 중국의 소란스러움이 그리웠죠. 영국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중국에 대해 한껏 떠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영국 사람이면서 영국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았어요. 영국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저는 핸드폰으로 SNS만 들여다보는 일상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옥스퍼드 강의에서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제가 과거에 가졌던 사상은 그저 오리엔탈리즘에 불과했던 걸 깨달았어요. 낯선 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외감과 신비감으로 포장한 허구에 빠져들었던 거죠. 그에 대해 결정적으로 알게 된 강의가 있었는데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4학년이었던 저는 취업을 슬슬 준비해야 했고 중국 시장도 염두에 두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중화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사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님은 아시아 국가의 경제 추이에 대한 리포트를 과제로 내주게 되었죠.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과 한국, 일본, 이 세 국가의 경제 성장과 그 차이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내 분야를 만났다 싶어 작성 전부터 자신감에 차 있었죠. 자신만만하게 랩탑을 붙들고 정보 수집을 시작했는데 시작하면 할수록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알던 세계가 부서지는 것 같았거든요. 분명 같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내용인데 제 눈에 뭐가 씌었던 건지 알면 알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시아 세 국가 중 중국의 변방에 붙어있던 그 조그만 나라 한국. 이 한국에 대한 제 견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항상 영국보다 월등히 가난하고 못 사는 국가라 생각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성장이 가장 놀라웠죠.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올림픽과 함께 한국 경제는 급성장을 했고 3년 연속 GDP 성장률 10%를 기록했던 말도 안 되는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는 위기를 맞았고 97년에는 무려 IMF라는 큰 국가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놀랐어요. IMF 이후에 이렇게 빠른 회복세를 보인 나라는 많지 않았는데 2003년 이후부터는 쭉쭉 상승세를 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지만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는 경제성장에 한국의 힘을 느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다시 한번 주춤하는가 싶었지만 오히려 빠른 회복세와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 기업 생태계가 훨씬 강력해진 느낌이었죠. 저는 한국의 가전이나 자동차 쪽이 전부 중국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이 중국을 모방하기 바쁜 것으로 여겼고 중국의 화웨이나 바이두와 같은 기업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죠. 이런 자료들을 두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나 봐요. 저는 다시 한번 중국에 편향된 리포트를 작성하는 우를 범했고 발표할 때에는 제 중국 생활을 곁들여 뭐라도 된 양 우쭐댔습니다. 중국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이야기는 좋았는데 결정적인 경제 지표에 관해서는 오류가 좀 있네요.
저는 교수님의 짤막한 평을 듣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제 사견이 들어가는 바람에 치우친 리포트를 작성했고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내용을 작성한 거죠.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상생하면 어떠한 국가가 두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다시 조화를 이루기도 하는데 너무 중국에 치우친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결국 이번 강의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고 저는 학사 졸업을 단 한 학기 남긴 시점에서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 리포트가 폄하당했다는 어리석은 생각과 함께 영국에서 계속 어우러지지 못하는 느낌까지 홧김에 저질러버린 거죠. 4년이나 그렸던 중국에 다시 찾아가 그때의 향수를 느끼고 남은 학기를 졸업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충동적으로 다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고 오랜만에 찾은 베이징의 분위기는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가 중국을 떠나 있는 동안 중국에서 코로나19를 겪은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침울한 분위기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중국의 GDP 상승은 마법과도 같았고 엄청난 인력을 가진 나라였기에 이런 상황일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길거리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아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분명 처음 방문했던 베이징은 아주 활기찼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분주함으로 가득 찼었는데 시위 무리도 보이고 스산하면서도 어수선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오래 알고 지냈던 중국 친구 리샨에게 연락했고 그 친구에게 중국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망할지도 몰라. 저와 같이 경제학을 공부했던 터라 리샨의 한 문장에 너무 놀랐습니다. 망하다니. 내가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성장률 대단했잖아. 세계 그 어디보다도 빨랐다고. 코로나 영향도 큰데 중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이상 신호가 보이고 있어. 그래도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중국이 경제 성장률 수치만 올려놓는 방법으로 이끈 건 너도 알잖아. 일단 공장을 지어서 성장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 세계 어디든 경제가 주춤할 때도 있기 마련인데 중국이 망하다니 너무 비하게 심한 거 아니야? 그래, 주춤. 차라리 그 정도였으면 좋겠어.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공무원 월급도 밀리고 재산도 몰수하고 정부 부채에 부동산으로 끌어올린 지표들은 더 처참해. 리샨에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인사 후 자리에서 일어서는 찰나 리샨이 저를 간절하게 붙잡아 적잖이 놀랐어요. 미안한데 나 돈 좀... 아니, 나 밥 한 끼만 사줄 수 있어? 큰 충격이었습니다. 리샨은 나름 중국에서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렸고 학교에서도 꽤 부유한 옷차림으로 다니곤 했습니다. 학창시절 제게 중국의 음식을 소개하겠다면서 다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잔뜩 시키고 또 남기고 계산했던 친구였죠. 그 친구가 제게 밥을, 그것도 한 끼만이라도 사달라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꺼이 리샨에게 식사를 대접했지만 며칠 굶은 듯 허겁지겁 먹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리샨은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현재 중국은 임금체불로 인해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해산을 시켜도 쌀 돈도 없다라고 호소하며 유사한 시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죠. 부동산 쪽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미분양 주택수가 7천만 채에서 1억 채로 추정되며 이는 거진 한국의 전체 인구수의 2배가 아니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중국 정부가 취하는 정책들은 오히려 정부 부채만 증가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었죠. 이제야 배가 좀 차네. 정말 고마워. 이 먼 길을 왔는데 내가 대접하진 못할 망정. 아니야, 잘 먹었다니 나도 좋아. 그런데 너 괜찮은 거야? 제 물음에 리샤는 고개를 흔들며 냉소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난 이제 중국을 떠날까도 생각 중이야.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맞이했고 언제 정부에게 돈을 빼앗길지 몰라서 다들 돈을 숨기고 있어. 재산 감사와 몰수는 공무원 대상으로 더욱 엄격하게 진행됐지만
민심은 그런 상황만 보아도 위축되기 마련인지 다들 소비를 안 하고 숨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단적으로 중국을 떠날 생각까지 하는 친구가 너무 감정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떠난다니? 그럼 어디로? 글쎄, 한국이 좋겠지. 한국? 한국에 연고는 있고? 그리고 경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지금 잠깐 힘들다고 모국을 떠난다고? 나는 모국을 떠나는 바람에 영국에서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 그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야.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모르나 본데 공무원은 5명 중 1명이 잘렸어. 월급과 퇴직금도 제대로 안 주고 그냥 쫓아냈다고. 어느 집이든 매월 일정하게 나가는 돈이 있는데 반년간 수입이 없었다면 괜찮겠어? 바이든은 더 심각하지. 3명 중 1명이 해고되었고 다들 학력과 관계없는 일에 뛰어드는 판국이야. 세상에. 그동안의 중국 경제가 모두 가짜였고 거품이었던 거야. 이건 정말 재난 수준이야. 일자리도 없어. 그래서 나는 한국 취업을 도전하려는 거야. 졸업 후 중국 취업을 고려했던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 아니야? 중국 경제는 허상이야. 정말로. 물론 잘 사는 사람은 전혀 영향이 없겠지만 양극화도 너무 심하고 오히려 한국은 안정적인 느낌이야. 어떤 면에서? 한국의 반도체나 AI 쪽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 미국하고 견주어도 2년 정도 차이만 있을 뿐 큰 격차 없이 따라잡은 나라야. 미래 산업에 준비되어 있는 국가에서 일하고 싶어. 중국도 그쪽 산업은 알아주지 않아? 인정하기 싫지만 중국 IT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내 대학 동기들은 한국으로 갈 준비를 마친 친구들도 있고 이미 취업 이민 중인 친구들도 있지. 그런데 리샤는 말끝을 흐리며 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인재가 자꾸만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자국에서 해외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중국인이 아닌 네가 부럽다. 이 말의 끝으로 리샨과 헤어졌습니다. 리샨에게 현금을 좀 주려 했지만 식사도 대접해줬는데 이건 절대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하더군요. 한때 저는 중국 문화와 베이징의 매력에 흠뻑 취해 중국인이 되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인인 리샨이 저를 부러워한다는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국제학교 시절 선생님과 옥스퍼드의 교수님까지 한국을 콕 집어 잘못된 리포트를 썼다고 한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2박만 더 머물다 또다시 충동적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휴학 중인 학생이 아니라면 할 수 없을 선택이라 생각하니 결정까지 어렵지 않더군요. 저는 미국 드라마 로스트에서 배경이 잠시 스치듯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국을 생각하면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체 그 드라마는 무슨 근거로 한국을 그렇게 묘사한 것인지 따지고 싶을 정도로 공항은 쾌적하고 깨끗하면서도 현대적인 시설이 잘 되어 있었어요. 베이징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낀 충격과 같이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에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지 중에 외국인이라면 이태원을 꼭 방문하라는 유튜브를 보고 저도 그곳으로 향했죠. 솔직히 말하자면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북적이는 사람과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낯설지 않은 수많은 타국 사람들의 어우러짐까지. 저는 이태원의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곳에는 타국인도 많았지만 한국 사람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었죠. 제가 영어로 이야기했음에도 한국인들은 유려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꽤 놀랐어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고 해도 모두가 할 필요는 없지만 베이징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거든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 성연 유리 커플은 제게 유독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문화나 음식을 제대로 알려주겠다면서 저를 이곳저곳으로 마구 데려갔거든요. 아직도 한국의 바베큐는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들과 같이 숯불 앞에 앉아 밥을 먹으며 한국 경제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한국은 금융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아시나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고 저는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제를 전환하려는데 유리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경제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 친구가 오는 건가요? 물론이죠. 좋아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던 저는 다른 사람을 부른다는 유리의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20분 정도 흘렀을까? 약간 어두운 갈색 긴 머리에 밤하늘 같은 까만 눈동자를 가진 미나가 왔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에 저는 눈을 뗄 수 없었고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 경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IT와 4차 산업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었고 요즘에는 문화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안정을 도모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나라든 위기가 있기 마련이라 한국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죠.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중국과 비슷한가요? 제 물음에 한국 사람들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를 알려주면서 한국의 상황을 넌지시 물었죠. 저의 갑작스러운 물음에도 미나는 친절히 대답해줬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 상황에 한국 또한 영향이 없을 순 없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아도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항상 기회를 만들어왔고 천연자원 하나 없는 국가가 오직 인적인 능력으로 성장한 셈이니 힘든 시기가 와도 잘 이겨낼 거라 믿고 있어요. 미나의 빛나는 눈동자와 자긍심을 가진 대답은 참 멋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취업 가능성을 물었는데 제가 외국인인데다가 제 경험과 학력을 바탕으로 취업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알려주었죠. 저는 단 며칠 만에 한국의 매력에 빠져 리샨의 충고처럼 한국 취업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원래 일주일 정도 체류하려던 한국에서 6개월이나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 영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느덧 학사 취득을 목전에 둔 저는 지난 세계 경제론에 관한 수업을 재수강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잘못 알았던 내용들을 바로잡아 리포트를 작성했죠. 교수님은 바꾸기 어려운 생각의 전환을 이뤘다며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사를 취득했고 석사 이후 한국 취업을 심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에서 받았던 그 느낌과 분위기, 그리고 뭐니 해도 저는 활력 넘치는 도시가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문화산업과 AI 등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라면 제가 터전을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석사를 준비하면서도 중간중간 한국을 방문해 볼 생각이에요. 저를 듬뿍 사랑해준 친구들과 미나가 너무 보고 싶고 한국의 그 정취를 다시 만끽하고 싶어요. 게다가 한국의 경제는 어떤 힘에서 이렇게 성장한 것인지 직접 경험하고 또 느끼고 싶습니다. 중국 아래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은 완전히 깨졌고 또 잘못됐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1년 뒤 저는 이제 한국을 가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게 평가했는지 너무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2기와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 한국은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 부디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